오늘 소개할 책은 나무발전소에서 2022년 10월 20일에 출간된 자금성의 그림들이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자금성의 물건들을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고요. 주용의 고궁 시리즈 1로 소개가 됐고, 오늘 소개할 자금성의 그림들은 주용의 고궁 시리즈 2탄으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자금성의 그림들, 나의 생명이 그림으로 연결되어 어느 날 당신과 만날 것이다 라는 타이틀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지은이는 이제 주용 님이시고요. 옮긴이는 신정현 님이 되겠습니다. 감수는 정병모 님이 해 주셨고요. 차례인데요. 총 15장으로 이루어졌고요. 일전에 소개드렸던 자금성의 물건들이라는 책보다 거의 2배 정도 두꺼운 책입니다. 638페이지까지 나오고요. 오늘은 15장 중에서 두 부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2장의 항제, 3차원 공간, 7장의 풍류, 오늘 밤은 누구와 즐길까 라는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인데요. 그림으로 만남, 나의 생명이 이 그림으로 연결되어 어느 날 당신과 만날 것이다. 시간이란 정말로 신기한 것이다. 시간이 버린 그림도 있고 색을 입혀준 그림도 있다. 때로는 시간이 입혀준 색이 신의 한 수가 되기도 한다. 그림의 가치는 시간이 부여한 경우가 많다. 여러분은 그림을 보면서 시간의 비밀을 깨닫는다. 먼 과거의 그림은 나 같은 화가뿐 아니라 시간도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 그림의 운명은 여러분이 결정한다. 미래의 시간과 공간 앞에 나는 늘 무력하다. 내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나를 외롭고 고독하고 약간은 두렵게 만든다. 내가 아무리 그림을 복잡하고 크게 그려도 고독감이 드러난다. 우리의 생명은 만나지 못했으나 나의 생명이 이 그림으로 연결되었으니 언젠가 여러분과 만날 것이다. 나는 저 그림을 낳은 사람이지만 저 그림은 양육이 되어야 한다. 그림도 사람처럼 키워져야 한다. 시간 속에서 더 강하고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게 자라야 한다. 여러분이 그 그림을 받아들이고 성인으로 키워야 한다. 그림은 시간 속에서 성장한다. 그림은 가치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성된다. 그림은 책상 머리에서 단번에 그려지지 않는다. 한 세대 한 세대 사람들의 주시와 애무와 평가와 해석을 받으며 조금씩 완성된다. 명작이 완성되는데 100년, 1000년이 걸린다. 명작은 한 명의 천재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체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서문이었고요. 2장 황제의 3차원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은 중국 미술 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다.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고궁 연구원 정원에서 유에이 선생을 만났다. 막 지나쳐 가려는데 그분이 갑자기 멈추더니 물었다. 바둑을 둘 줄 압니까? 나는 생각하지도 않고 못 둡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내 대답을 듣더니 아무 말 없이 잠깐 생각에 잠겼다. 한참 지난 후에 나는 유에이 선생도 바둑을 두지 못한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그는 다른 바둑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준병도의 전체 이름은 중병희기도이다. 이 그림을 눈여겨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때 관람객들은 온통 청명상하도의 시선을 빼앗겨 그것을 보려고 7에서 8시간 동안 줄을 섰다. 그렇게 줄을 서면 청명상하도 앞에 1분 동안 서 있을 수 있었다. 중병희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당나라, 송나라 두 시대를 넘어 5대 19기라는 작은 시대로 끌고 간다.
이 시대의 주마등 같은 몇몇 조정 중 하나인 남당 왕조는 39년간 존재했고 황제는 3명밖에 없었다. 그러나 면적은 당시 남쪽의 식국 가운데 가장 넓었다. 그림이죠. 그림이 이제 중병 희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림이고요. 중병 희기도 두루마리는 비단에 그렸다. 높이 40.3cm, 폭 70.5cm의 크지 않은 화면에 5명을 그렸는데 등장인물이 모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5명 중 4명의 남자는 의자에 앉아있다. 그중 2명은 바둑을 두고 나머지 2명은 옆에서 이를 보고 있다. 서 있는 사람은 그들의 시동이다. 배경은 아름답게 꾸며진 방이다. 간중 가까이 있는 2 남자는 2인용 의자에 앉아있다. 바둑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2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정신을 집중해서 바둑을 둔다. 나머지 2 사람은 그들 뒤 의자에 앉아서 말없이 바둑을 보고 있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엄숙하면서도 문인의 기운이 충만하다. 주문고의 황실허한 동료였던 고갱중이 그린 한이 제야 연도에 나오는 술잔을 부딪히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그림에서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오는 그림이고요. 중병 희기도에서 바둑을 두는 사람의 구체적 신분이 이때 확인되었다. 하면 왼쪽부터 남당 황실 이씨 집안의 5째 강왕 이경적, 셋째 진왕 이경수, 큰형 남당 2대 황제 이경, 넷째 제왕 이경달이다. 저 그림의 바둑판에는 왜 검은 돌만 있고 흰 돌은 없을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바둑이 아니었다. 이 남자들은 바둑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내 남자는 둘러앉아 바둑을 두는 채 하고 있다. 요 그림이 있죠. 그러나 그림에서 정말 이상한 점은 화가가 3개의 공간을 마치 투시되는 것처럼 보이게 그린 것이다. 그렇게 하니 2 그림 병풍이 각자 독립된 평면이 아니라 서로 관통하는 입체적인 공간처럼 보인다. 그래서 관찰자는 바둑판 앞에 남자 넷, 서동 1명과 병풍에 그려진 여자 넷과 남자 1명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기 쉽다. 그들은 마치 방문을 다 열어놓아 가리는 것이 없는 방 2개짜리 집안에 있는 것 같다. 요 그림이죠. 병풍이 나오는 바둑 두는 그림에서 병풍은 배경이고 핵심은 바둑이다. 중국 역사상 바둑은 단순한 바둑이 아니었다. 바둑 속에 정치가 있었고 생사를 결정했다. 중병 희기도의 바둑도 단순한 바둑이 아니다. 바둑판에 둘러앉은 4 형제가 남당 왕조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4 형제를 한 화면에 그린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경적 손에 들고 있는 바둑돌 말고 바둑판에 8개의 돌이 놓여 있다. 그중 7개의 검은 돌은 북두 7성 모양으로 놓여 있다. 북두 2, 북두 3, 북두 4, 북두 5, 북두 6, 북두 7의 위치에 돌이 있다. 북두 1은 위치만 비어 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류, 오늘 밤은 누구와 즐길까? 현존하는 조맹부의 그림 중에 말을 그린 그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 그중 2 폭은 서로 참조할 만하다. 조량도, 용마도다. 이 그림이 조랑도고요. 조랑도는 작은 그림이다. 가로가 49cm이고 종이에 그려졌다. 따뜻하고 맑은 품격의 용마도와 달리 침울하고 쓸쓸한 분위기다. 화면이 복잡한 용마도와 달리 이 그림은 사람 1명, 말 1마리만 나온다. 더 중요한 것은 화면의 말이 용마도와 추교 음마도의 살찐 말이 아니라 말라빠진 말이라는 점이다. 용마도는 상대적으로 풀어지고 빛이 충만한 작품이다. 복숭아꽃 피고 이슬비 내리는 강남에 살던 조맹부의 일생은 하필
이 말과 관련이 있었다. 조맹부의 집안은 오흥에 있었다. 오흥은 고대에는 삼호라고 불렸던 곳으로 지금은 저장성 후저우에 있다. 나는 이곳에 가보지 못했지만 청아하고 수려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한다. 조맹부는 그곳의 하늘색, 구름 그림자, 푸른 산과 맑은 물, 무지개 다리와 물고기가 노는 연못, 정자와 누각을 일생 잊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호를 수정 궁도인이라고 했다. 이 호는 조맹부와 강남 땅의 혈연 관계를 보여준다. 더 중요한 것은 오흥이 중국 남쪽 산소의 발원지라는 것이다. 송나라가 망한 후 오흥과 수도였던 항주는 원나라 초기 문인화의 2대 중심이었다. 조맹부의 아버지 조이는 남송에서 관리를 했다. 해동군마를 관할하기도 했고 양절, 절운, 부사를 맡기도 했다. 이 직책은 운수를 관리하는 지방관이다. 그의 일은 말과 뗄 수 없었다. 그림이죠.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맹부는 매우 자랑스럽게 말 그리기를 좋아하기로는 내가 천하제일이라고 말했다. 조맹부의 안마도를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말과 함께 나오는 인물이 입은 옷이 몽고인의 복장이 아니다. 눈 밝은 사람은 그것이 당나라 사람의 옷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그 복장에 중원의 옛 고국에 대한 그의 애틋한 그리움이 숨겨 있다. 내용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중국 문화, 특히 중국 그림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보신다면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연구를 하고 싶다, 더 다른 책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두꺼운 책이지만 역사를 보고 이제 그 그림에서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책에서는 뭐 여러 참고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책을 보신다면 중국을 바라보는, 특히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 보신다면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이제 중국인이 쓴 책을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글도 가독성이 매우 좋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자금성의 그림들, 나무발전소에서 출간된 자금성의 그림들 주용의 고궁 시리즈 2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